연수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쌤입니다. 아직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위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학 과목에서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아리는 비대면 시대라는 말에 맞게 챗봇을 통한 비대면 수학 멘토링을 활성화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학생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니, 이 문제 뭐지? 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짜증나게.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어디 도움받을 데 없나? 아,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누구 만나기도 그런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야, 얘들아, 문제 아직 못 풀었지 그거? 내가 문제 풀어줄 선생님 데려왔어. 에? 누구? 바로 체포 선생님이야. 챗봇 선생님? 그 누군데? 말 그대로 채팅하는 보신데 우리가 여기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얘가 알려줄 거야.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길래 그게 가능해? 그건 같이 알아볼까요? 챗봇에는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인베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인베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연어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컴퓨터는 자연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어 의미를 분석해 컴퓨터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자연어 처리 혹은 줄여서 NLP라고 합니다. 챗봇은 머신러닝을 통해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머신러닝이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수치 연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한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자연어를 숫자나 벡터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베딩은 단어나 문장을 수치화해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인베딩의 수학적 원리가 드러납니다. 인베딩 중 원핫 인코딩은 단어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원핫 벡터라 하며 전체 요소 중 단 하나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희소 벡터 또는 희소 행렬이라고 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하는 단어의 수가 원핫 벡터의 차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 100개를 원핫 인코딩 한다면 원핫 벡터의 크기는 100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어마다 1인 요소 1개와 0인 요소 99개가 있고 1의 위치만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분산 표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어를 벡터 값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수가 0과 1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색상을 표현하는 RGB 모델은 3차원 형태의 벡터로 생각할 수 있으며 분산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서 연두색은 RGB 204, 255, 204 형태로 분산 표현을 합니다. 이를 희소 표현으로 한다면 벡터 차원의 크기가 최소 256의 세제곱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구윕값을 갖기 때문에 다른 색상과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없어 희소 표현보다 분산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챗봇 또한 오늘 날씨가 궁금해, 오늘 날씨 어때? 등 상황적으로 의미가 같지만 표현이 다를 때 인베딩을 한 벡터 값의 위치에 따른 단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챗봇이 두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 좀 많이 어렵네. 걱정 마. 이제 챗봇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챗봇의 오픈빌더 구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제작한 챗봇의 오픈빌더 구조를 순서도를 통해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순서도는 수열의 성질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처리 순서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호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챗봇 제작 프로그램인 카카오아이 오픈빌더를 사용했습니다. 웰컴 블록을 통해 채널 추가를 한 뒤 채팅에 처음 참여한 사용자에게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면 사용자가 발화를 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챗봇에게 수열의 합의 정의 혹은 수열의 합의 정의가 뭐야? 라는 식으로 발화를 하면 챗봇이 수열의 합의 정의에 대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다음 발화를 이어나가기 쉽게 사용자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 예제 문제까지 모두 진행하게 되면 수열의 합이라는 하나의 코스가 종료되고 챗봇은 또 다른 질문을 건의하면서 대화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를 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챗봇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웰컴 블록은
사용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챗봇이 보내는 웰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폴백 블록은 챗봇이 사용자의 패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말들을 보내는 블록입니다. 그 다음 인사 블록을 설정할 건데 먼저 사용자가 입력할 것 같은 대표적인 발화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가워 안녕을 설정하면 그 다음 봇 응답을 설정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말을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수열의 합에 관한 블럭을 만들어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화 끝내기 블럭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대화 끝내기 블럭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마치고 대화를 끝내려고 할 때 나오는 블럭인데 봇 응답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블럭 추가해서 수열의 합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건데 이 사용자 발화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할 것 같은 대표적인 발화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수열의 합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 사용자는 수열의 합이라든지 수열의 합의 정의 이런 식으로 사용자 발화 여러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봇 응답에서는 수열의 합의 정의에 관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설정, 파일 업로드에서 수열의 합의 정의에 관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고 또한 응답 추가해서 텍스트에서는 수열의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블럭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버튼 추가 2개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는 사용자가 네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수열의 합의 성질에 관한 블럭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화 끝내기 블럭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열의 합의 성질에 관한 블럭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봇 응답에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설정 파일 업로드에서 수열의 합의 성질에 관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고 응답 추가에서는 텍스트 입력 예제를 풀어보시겠냐는 질문과 함께 버튼 2개를 추가해 주시고 사용자가 네 라는 버튼을 누르면 수열의 합의 예제로 이어질 수 있게 버튼을 연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대화 끝내기 블럭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열의 합의 예제에 관한 블럭도 앞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설정, 파일 업로드에서 수열의 합의 예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뜨면 완성입니다. 오, 진짜 궁금한 내용이 딱 나왔네. 정의에 이어서 성질, 그리고 예제까지 보여주니까 정말 신기하네. 확실히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궁금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주고 관련 문제도 알려주셔서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 단원 관련 문제도 보여주니까 문제집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들 벌써 거기까지 생각했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챗봇 시스템에 질문들에 대한 정보를 다 하나하나 블록으로 만들어서 입력해야 하니까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예상 질문에 대해 가능한 많은 자료를 입력해야 이용자에게 좋겠지만 자료 하나하나를 블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챗봇 이용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려면 챗봇 제작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챗봇의 가장 큰 장점은 챗봇 이용자가 더 많은 수학 역량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챗봇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제에 관한 풀이 영상도 볼 수 있어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확실히 그러겠네. 지금까지 챗봇에 대한 수학적 원리, 챗봇 시스템 제작 시험과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수학이란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챗봇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공부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수학이 재미있는 수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만든 챗봇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의 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수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쌤의 수학 체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고! 렛츠고!